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개인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이 정말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축구 대회였는데요. 그때 감동에 버금가는 엄청난 스토리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딱 20주년이 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한국이 또 한 번 그때처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16강에 올라갔고 최강 브라질을 만나게 됐는데요. 한준TV에서는 월드컵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카타르 현지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포포투의 정준 편집장과 독점적인 내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많이 화제가 된 게 호날두 선수와 조규성 선수의 말다툼이었잖아요. 이미 기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셨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나왔던 뒷이야기 모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그 외에 이날 경기에 있었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한국판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정지훈 기자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인데요. 일단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또 경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시간 순으로 또 현장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타르 현지에서 월드컵을 취재하고 있는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이게 아직도 여운이 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나고 기사도 이제 작성하고 잠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몰입도 있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자하고 취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한 명의 팬으로서 경기를 많이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국가대항전, 특히 월드컵 같은 큰 무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팀에 좀 녹아들어서 몰입도 있게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정말 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선수가 나왔는지, 이런 게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 될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영상 통해서 좀 돌려봤고요. 이야기를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장 취재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 선발 이야기는 오전부터, 그러니까 경기 당일날, 오전부터 조금씩 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취재진사에서 이강인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더라, 아니면은 또 그런 분위기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저희가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전에 명단을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벤투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그런 합이 잘 맞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게 정말 이제 기술이 좋은 선수고 또 킥이 좋고 최근에는 자신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까지 했다, 우리 스타일에 잘 녹아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강인 선수도 벤투 감독 얘기를 하면 100% 신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팀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만큼 감독과 선수의 좀 합이 맞아가고 있어서 선발로 나왔을 때 크게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뭐 실제로 좋은 킥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미디어에서는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공을 뺏어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아 연결을 하고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 도중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풀타임을 뛰진 못했지만 충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충분히 긍정적인 선발 경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결장했고 대신 황희찬 선수가 돌아왔죠. 선수단의 몸 상태, 준비 상황, 그리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훈련을 통해 파악했던 이야기들 정지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일단은 이강인 선수 얘기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좀 화제가 됐는데, 일단은 명단 제외될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경기 전날까지도 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되겠다, 그래서 권경원 선수냐 또는 조유민 선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엔 권경원 선수가 나왔고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근데 조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 이제 경기 1시간 전부터 선수들이 몸을 풀어요. 11명의 스타팅, 선발 명단 선수들과 좀 백업 선수들 이렇게 나눠서 몸을 푸는데, 선발 선수들은 슈팅도 하고 드리블도 연습도 하고 패스 연습도 하고 좀 실질적인 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반면, 이 백업 선수들은 이제 좀 몸 워밍업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물론 명단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이번 경기엔 출전이 좀 어렵겠구나, 뭐 다음 경기를 좀 기약해야 되나 아니면 마지막 경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몸을 풀지 않았고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대로 황희찬 선수는 몸이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물론 워밍업 하는 모습만 봤지만
그 안에 상당히 가벼웠고 스프린트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에서는 충분히 후반전에 정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실력을 발휘했고 아직 골은 없지만 결정적인 역전 결승골에 큰 지분을 차지했죠. 부활에 성공한 손흥민 선수의 현장 취재 이야기 정지훈 기자의 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서 이제 취재진들끼리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활약도였어요. 1, 2차전도 비교적 좀 아쉬웠고 우리가 기대치가 워낙 높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도 조금 턴오버가 좀 많았고 공을 좀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뺏기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상 컨디션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재진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포르투갈에서 호날두 선수를 빼면서 우리도 조금 빼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벤투 감독도는 이제 세르지오 코치는 끝까지 믿음을 줬죠. 결국에는 결정적인 그 후반 추가 시간이었죠. 이제 흘러나온 볼을 잡아가지고 한 몇십 미터 정도를 단독 돌파를 그러니까 질주를 해서 황희찬 선수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결국에는 이게 결승골이 되면서 도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끼리 봤을 때는 좀 옵사이드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느린 플레이 보니까 전혀 아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정말 보고 준 거냐 아니면 의도된 패스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믹스전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어떤 패스였냐 했더니 정말 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돌파를 하면서 시야가 확보가 됐고 황희찬 선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이 타이밍에 좀 가랭이서로 좀 노리면 공이 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노리고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골이 정말 기적을 만드는 골이 됐고요. 우리가 먼저 경기를 마쳤고 동시간대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이어졌잖아요. 추가 시간이 길게 이어지면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지켜봤던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중계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세세한 이야기들과 선수들의 반응들 정지훈 기자가 뒷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저희가 좀 먼저 끝났어요. 저희가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고 우루과이와 가나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대로라면 골드실은 같아지고 다득점에서 한국이 앞서서 이제 16강에 진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끝나자마자 저희 취재진 자리에는 모니터가 있어요. 실시간 다 볼 수가 있고 다른 경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바꿔서 이제 우루과이를 틀었는데 딱 그때 마침 딱 추가 시간을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8분이었거든요. 일단은 대표팀 선수들은 일단 이기고 나서 좀 좋아하다가 몇몇 코치진들과 또 손흥민 선수라든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진정하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도 이제 그때부터 진정을 하면서 가운데로 좀 모였어요. 센터 서클 쪽에 좀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코칭 스태프인지 선수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태프가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우루과이와 가나전을 좀 지켜봤고 그때가 딱 이제 추가 시간 8분이었거든요. 정말 시간이 안 갔고 저희들도 안 갔고 아마 선수들은 더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재진들이 조금 더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모니터에 있는 영상이 정말 실시간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팬분들이 먼저 환호성을 질렀고요. 취재진이 가장 빨랐고 그다음에 팬들 그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알고 이제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많이 보셨겠지만 기쁨의 눈물 그동안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에 정말 절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환하게 그런 세레모니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에게 이제 그 8분 동안 뭐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기에 너무 흥분이 돼서 뭘 하지는 못했고 제발 좀 이제 좀 가라앉히고 보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직은 좀 어린 선수가 좀 티가 났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좀 끝내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8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엔 도하의 기적이 완성이 됐습니다. 호날두와 조규성의 충돌 상황 대체 어떤 부분이 호날두 선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또 조규성 선수는 호날두 선수와 어떻게 소통했고 또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던 뒷이야기들 현장에서 취재한 정지훈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호날두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 딱 들어가면서 명단 발표되고 등번호 7번과 캡틴 이 호날두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대결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이 장내 아나운서도 두 선수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은 넘버 9, 넘버 이렇게 하고 선수하고 많은데 캡틴, 넘버 9, 호날두, 손흥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함성이 있더라고요. 호날두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팬들에게는 날강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슈퍼스타고 아마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환호성이 들렸고 손흥민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어쨌든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도움도 했고 승리도 했기 때문에 좀 재밌었던 게
호날두 선수가 공만 잡으면 야유가 들렸어요. 우 이런 모습 되게 많이 이런 소리가 좀 들렸고 도중에 이제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재밌었던 장면이 등으로 또 도움을 했잖아요. 그때는 많은 팬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의 의미도 좀 있었었던 것 같은데 리오넬 메시 선수를 좀 연호했던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여러 번 메시 선수를 연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호날두를 좀 이렇게 라이벌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 2019년이었죠. 노쇼 사건 이후로 좀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메시를 연호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호날두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모습 좀 있었는데 후반에 한 20분쯤 이제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자 이제 조규성 선수라든가 좀 영어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베스트 빨리 가라 했더니 호날두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욕으로 치면 그 숫자 관련된 욕이 있잖아요. 그런 욕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르투갈어로 욕설을 하면서 뭐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조규성에 달려들자 이강 선수가 좀 말렸던 막내 형이죠. 막내 형이 말리고 교계는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욕설을 한 거는 아마 이제 좀 본인의 그런 경기력도 잘 안 풀리고 또 조규 선수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욕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규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럼 욕설을 했더니 그 벤토의 대부분 포르투갈 감독이 포르투갈 코치들이 많잖아요. 코치들이 이미 그런 욕을 몇 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면에서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욕설을 알고 있었고 호날두가 하자마자 욕설인 거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믹스존 와서 이제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날강두다. 정말 패기 넘치는 조규성 선수가 그런 멘트를 좀 했고요.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고 이런 멘트라든가 이런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뷰 때마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정말 이제 정말 슈퍼스타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 취재 기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최고의 이제 취재 무대이죠. 공동 취재 구역에서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고 또 포르투갈 선수들은 어땠고 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준 기자가 취재한 이야기, 현장감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믹스존 정말 뭐 당연히 너무 기뻤겠죠. 그 믹스존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내려가서 좀 기다렸는데 일단은 피파의 좀 규정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먼저 3명의 선수를 먼저 믹스존에 쓱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제 좀 천천히 나와도 되는데 김승규 선수,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차례차례 나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게 믹스존을 기다리면서 막 괴성이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으아 하는 모습도 있었고 노래 소리도 좀 들렸고 아무래도 라커룸과 뭐 믹스존이 좀 거리가 좀 있긴 해도 좀 다 들리더라고요. 선수들이 기쁨을 좀 표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상호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못 뛰었지만 그래도 평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먼저 나왔길래 좀 물어봤는데 그 세르지오 코치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먼저 불렀다고 해요. 벤투 감독이 이제 벤치에 앉지 못하면서 세르지오 코치가 이제 지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선수들과 이제 기쁨에 넘쳐서 이제 뭐 세레머니를 하면서 갑자기 세르지오 코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같이 애국가를 불렀고 참 신기했던 게 포르투갈 사람이 애국가를 불렀다라는 게 조금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제 여러 선수들 뭐 황인범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 뭐 조규성 선수, 김민재 선수,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믹스를 좀 지나갔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인터뷰를 요청을 하자 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없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믹스존을 지나갔는데 아마도 본인이 이제 경기를 뛰지 못했고 모든 공들은 좀 동료들에게 좀 갔으면 하는 본인이 좀 어떤 한마디 하게 되면 파급력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그런 주목받는 것보다는 지금 잘해준 뭐 권경원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어서 이런 선수들이 좀 주목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몸 상태를 물어봤더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믹스존을 빠져나갔고요. 이제 한 명이 남았죠.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인데 가장 늦게 나왔어요. 뭐 방송 인터뷰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주장이기도 하고 가장 늦게 나와서 가장 길게 한 10분 정도 믹스존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믹스존이 보통 한 5분, 6분 정도 하는데 이날은 뭐 할반도 많았을 거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슈퍼스타라고 느껴졌던 게 저희와 이제 믹스존을 하고 갑자기 어떤 여성 기자, 그러니까 이제 여성 기자인데 정확히 어디 국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포르투갈 국적인가? 라고 봤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외신 기자였고 여성 기자분이셨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갑자기 손흥민에게 정말 이제 쏘리 뭐 정말 이렇게 익스큐즈미 하면서 좀 너무 간절하게 내 질문 하나만 대답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협회 직원은 안 된다, 이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케이 하겠다, 영어로 대답을 하겠다 해서 이제 몇 마디 주고 받았고요. 아마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답변했는데 이런 포르투갈의 승리에 대한 소감과 그리고 어떻게 이겼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뭐 호날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을 한 두세 마디 정도 나누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여성 기자분이 좀 반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치 딱 끝나고 흐르면서 지나가면서 예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성공했다라는 느낌으로 네 뭔가 환호를 좀 했던 게 좀 장면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하는 게 이제 전 세계 기자들도 어려움이 많아졌고 슈퍼스타라는 게 느껴졌고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시간을 지체했는데 또 이제 포르투갈 기자들이 또 포르투갈 영국 기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나가면서 또 영어로 이제 한 세네 질문을 또 받고 마무리를 했는데 협회 직원들은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방송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아까 그 여성 기자분 또 영국 포르투갈 기자들까지 참 많은 인터뷰를 하고 뭐 정말 친절하게 하고 미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호날두 선수라든가 이런 뭐 여러 선수들은 뭐 브루노 선수도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패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뭐 외국에 있는 기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한국 취재들도 외국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물어보면 외국 선수들은 미스는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선수들이 그만큼 이게 좀 친절하고 특별한 선수들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월드컵입니다. 정준 기자의 출장도 늘어났고 한준TV도 정준 기자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경기가 생겼습니다. 16강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이번에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떠나서 처음으로 한국 대표팀이 두 번째 카타르에서의 경기장 스타디움 974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과 또 경기 현장에서의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정준 기자의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